짱!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여자를 잘못 만나서 인생을 조진 남자들이 있는데요.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7년 동안 깊숙이 품고 있던 이야기를 이제서야 밖으로 꺼내봅니다. 꼬치가 달린 쪽은 잠재적 가해자가 되고 봉지가 달린 쪽은 우선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불공정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 번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이문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2차 가해라고 입막음하려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있으면 그냥 넘어가 주세요. 2018년 1월 29일 현직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룸에 나와서 검찰 내 성희롱과 성추행 고발 사건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난 이후에 국내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지난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며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남녀가 연애하는 기간에는 사랑도 하고 싸움도 하고 미워도 하고 그러다가 미래를 함께하는 사이가 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는데요. 만남보다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합니다. 헤어질 때 증오가 남게 되면 어차피 내가 갖지 못할 바에는 상대방을 아주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사람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한순간에 꼭지가 돌아서 쪽팔린 것도 없고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이 막 나가는 미치광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증오가 뭔지 알아요? 팬이 안티로 돌아선 경우와 사랑이 증오로 변질된 경우예요. 지금 난 둘 다거든요. 2018년 3월 5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가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이기에 의한 성폭력을 주장을 합니다. 그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수긍하고 그의 기분을 맞추고 항상 지사님 표정 하나하나 일그러지는 것까지 다 맞춰야 되는 게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해서 했던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지사님이랑 합의를 하고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지사님은 제 상사시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저랑 지사님은 동등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직속 상사의 부당한 요구를 별정직 부하 직원이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시대가 아닌데도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지사님이랑 합의를 하고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지사님은 제 상사시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저랑 지사님은 그런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아니 그럼 한국에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모든 남자 상사들이 원하면 모든 부하 여직원들은 잠자리를 허락해야 된다는 말인데 한마디로 개똥 밟는 소리입니다. 특히 대권 주자까지 바라봤던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동안 쌓았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요. 안희정은 김 씨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밖으로 알려질까 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정치인을 떠나서 유부남이 수행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불륜 사회를 위기에 의한 성폭력범으로 몰고 간 것은 악의적인 행동입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서로가 원했으니까 벌어진 일이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여자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김건희 누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너무 삭막해. 나는 안희정이 불쌍하지만 솔직히. 네. 나는 안희정 편이었거든? 네. 네. 아니, 둘이 좋아서 한 걸 갖다가 완전히 무슨 얘가 무슨 강간한 것도 아니고. 나는 좀, 나랑 우리 아저씨는 네. 되게 안희정 편이야, 지금도. 아, 그래요? 당연하지. 그게 왜 미투를 해야 돼? 둘이 서로 좋아가지고 했으면서, 그 김지은이 웃기나 하냐. 그쵸, 네. 솔직히. 아니, 무슨 지가 소리를 질러서 뭐 했어. 둘이 합의하에 해놓고서는 지금 와서 미투라고 그러고.
남녀관계에 있어서는 잔뼈가 굵은 김건희 누님의 말씀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희정과 김씨는 4번이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한 사람한테 4번씩이나 성폭행이 가능합니까? 둘 사이의 정황만 보아도 위기에 의한 성폭행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1965년생이고 김씨는 1983년생, 둘은 18살 차이가 납니다. 김씨는 2017년 1월 안 지사 민주당 대선 경선 캠프에 합류하면서 둘이 첫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이게 인연이 되어서 6개월 후에 동년 7월 3일 충남도청 수행비서로 임명을 받고 안 지사의 비서로 일을 하게 됩니다. 수행비서는 대부분 남자들이 했는데 여자로서는 김씨가 최초라는 것이 아마도 민주당 대선 경선 캠프에서 둘이 함께 보낸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부터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2017년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안 지사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출장을 가는데 김씨가 동행을 합니다. 김씨는 7월 30일 일정을 마치고 안 지사 호텔방에서 맥주를 함께 마시고 첫 성관계를 가졌는데 성관계 이후에 안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에서 둘이서 식사를 하고 2차로 와인바까지 갑니다. 정황상으로 봤을 때 둘이서 밀월 여행을 즐겼던 것이지 상식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여자의 하는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관계는 2017년 8월 13일 안 지사가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고 늦은 시간이라도 운전기사가 있으니까 충청도 간사로 내려가도 되는데 김씨가 강남의 모 호텔을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한테는 같은 호텔에 더 이상 빈 방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숙소를 잡아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약한 강남의 모 호텔 숙박 당일 105개의 객실이 비어 있는데도 운전기사한테는 객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시기와 질투로 증오의 화신이 되어버린 사건이 2017년 8월 19일 새벽에 발생을 하는데요. 2017년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로 안희정 지사 부부가 충남보령 휴양지 상하원 전통 가을 리조트에 중국 대사 부부를 초청을 해서 행사를 다 마치고 숙소로 휴식을 취하러 갔는데요. 상하원 전통 가옥 한 채에는 1,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2층 방에는 안희정 지사 부부가 잠을 자고 1층에는 수행비서인 김씨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4시쯤인가 안희정 와이프가 인기청에 나와서 눈을 떠보니까 안희정 지사 부부가 자고 있는 것을 김씨가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안희정 와이프와 눈이 마주친 김씨는 후다닥 방을 나갔다고 하는데요. 김씨의 주장은 조금 다릅니다. 안희정 휴대폰이 비서인 김씨의 휴대폰과 착신이 되어 있는데 행사 때 만났던 어느 중국 여자가 안 지사에게 치근대는 문자가 와서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안 지사 부부가 자는 방 앞에서 그 새벽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인기척이 나서 자기 방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김씨가 하는 이야기가 100% 맞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중국 여자가 안희정한테 관심이 있다고 해도 미치지 않고서야 안희정 부부가 자고 있는 방을 그 새벽에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만약 안희정 와이프가 하는 이야기가 맞다면 이건 시기와 질투심에 달아오른 김씨의 우발적인 행동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2017년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안 지사가 스위스 제네바 출장을 갔는데요. 김씨도 동행을 하면서 세 번째 성관계를 갖습니다. 둘 사이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안희정 와이프가 김씨를 조심하라고 말을 하고 나서 2017년 12월 20일 김씨를 충남도청 정무비서로 보직을 변경을 했는데도 2018년 2월 28일까지 공모 출장을 빙자해서 안 지사의 서울 일정이 있는 날에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2018년 2월 24일 네 번째 성관계가 있던 날은 안희정이 서울에서 방송 촬영이 있었는데요. 정무비서인 김씨는 방송 촬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수행비서에게 안희정이 자기를 찾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방송 촬영 장소로 갑니다. 방송 현장에 있던 담당 공무원에게는
수행비서가 가보라고 했다고 이중으로 거짓말을 했는데 안 지사가 김 씨를 찾지를 않으니까 대전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밤 9시쯤 안희정이 김 씨한테 전화를 해서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서울에서 저녁을 먹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전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카카오 블랙 택시로 갈아타고 자정이 넘은 시간에 안 지사가 있는 마포의 한 오피스텔로 자기 발로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안희정과 김 씨는 네 번째 함께 있었던 날에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되겠다고 합의를 봤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둘이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날부터 딱 일주일이 지나서 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안희정이가 자기를 성폭행을 했다고 폭로를 하고요. 그 다음날 3월 6일 바로 안희정을 고소를 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여성 단체에서 생지랄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전 충남의 여성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무죄 판결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것을 위력의 지속으로 보지 않는다면 무엇이 위력입니까?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한 적 있습니까? 미투 여론이 최고조로 들끓는 가운데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되고요. 2019년 9월 9일 3심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어서 3년 6개월간의 옥살이를 하고 2022년 8월 4일 만기 출소를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장제원 사례와 안희정 사건을 비교를 해보면 안희정은 성폭행이 아니라 불륜이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장제원은 2018년 3월 6일 안희정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이 사건은 겉과 속이 다른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또한 좌파 진영이 집단 최면에 빠져 얼마나 부도덕한 이중적 성독착 증세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장제원은 그보다 3년 전인 2015년 11월 18일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취 상태 25살 비서를 성폭행을 했는데 2025년 3월 4일 10년 만에 고소를 당합니다. 비서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영상으로 증거를 남겼고 바로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을 해서 음극히 들어 DNA를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곧바로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성폭력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근데 2천만 원을 받았을 때 저는 약간 제가 술집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게 왜 나한테 돈을 주지? 스스로 잘 살았는데도 안 되는 거면 고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신고한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여자의 말을 다 믿기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 번의 관계 이후에 2천만 원의 돈을 받았고 비서로 계속 일을 했어도 두 번 다시는 장제원과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 안희정을 고소했던 김 씨와는 다른 점입니다. 두 여자의 성관계 이후의 행동을 비교를 해보면 김 씨가 안희정한테 성폭행을 4번이나 당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성폭행을 당했으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정상이지 어떻게 4번이나 당합니까? 이건 분명히 불륜인데 한 남자를 나락으로 보내고 싶은 한 여자의 증오와 미투 여론에 밀려서 근거 없는 판결을 내린 판사 나부랭이들의 합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폭행 전문용어로 강간은 폭력이나 협박, 약물 또는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할 수는 있어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여자의 몸과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남자는 절대 성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운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 Z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 같은 남자가 막 쑤셔넣으려고 해도
여자가 살짝 엉덩이를 좌우로 비틀거나 뒤로 빼버리면 죽었다 깨나도 고추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남녀관계 사이에서는 성폭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말 한마디에 고추가 달린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불륜 사이가 성폭행법으로 몰리면서 감옥살이에 대통령까지 날려먹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이제는 대중들의 기억 속에 사라진 인물이 되어버렸는데 세월이 흘러서 좀 더 간대한 시대가 왔을 때 다시 한번 도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살인, 강도, 부정부패를 한 것도 아니고 남녀 간의 감정을 한순간에 참지 못해서 벌어진 실수를 가지고 세상을 등지고 살면 안 되고요. 어차피 인생은 딱 한 번뿐이니까 욕먹을 각오를 단단히 하고 되든 안 되든 간에 하고자 했던 것이 있다면 끝까지 도전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나란 일을 하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잃을 것이 많은 남자일수록 여자를 돌같이 봐야 하고요. 특히 필리핀에서 아무 여자나 만나다가 좆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은 미스터1 시리즈가 이어집니다. 원숭이는 2018년 11월 21일 유튜브를 시작한다. 처음에는 연애, 결혼, 출산, 육아를 보여주고 이것저것 사업한다고 잘난 체를 하다가 다 말아쳐먹고 은근슬쩍 시작한 빈곤 포르노 비즈니스. 오늘도 돈이 되는 소녀들을 찾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달린다.